백제군은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 재빨리 진영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피를 머금은 토양과 불타버린 보급품은 이 일대가 한낱 참혹한 폐허임을 웅변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백제군은 이제 더 큰 승리를 향해 전진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먼발치에서 연나라 본대의 기동부대가 뒤늦게나마 후방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연기 너머로 일어서는 불길과 아수라장으로 변한 후방 진영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말외선 모용황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허둥지둥 도망치는 자녀 병사들을 수습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어째서 이렇게 쉽게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 장수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며 대답했다. 피해하, 저들은 우리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후방을 치고 물자 보급로를 타격하니 우리의 대군이라 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용황은 주먹을 쥐고 떨며 절규했다. 분하다. 이대로 백제에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재정비의 방역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백제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다. 목나근지가 이끄는 5천의 유격병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근초 고왕의 본대는 연나라 후방을 완벽하게 초토화했다. 새벽녘이 다가올 즈음 서쪽 하늘을 뚫고 붉은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백제군이 본부를 재정비하는 사이 모용황의 연나라 대군은 뒤늦게나마 재편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거대한 대군조차 조선 땅에서 피어오르는 백제의 기세를 당해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짙은 새벽의 어둠이 요서 평야를 감싸고 있었다. 모용황이 이끄는 연나라 대군은 깨어 있으면서도 반쯤 잠에 빠진 듯 지쳐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병사들의 모구름 소리가 들려왔고 군막 사이로 길게 뻗은 횃불의 불빛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겨우 불을 쬐며 몸을 녹이려 해도 그들 모두가 움츠러든 표정으로 허공만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 15만 대군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병사들은 매일 밤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기습에 기력을 잃었고 근초 고왕이 장악해버린 후방 보급로는 이미 불타 사라졌거나 완전히 차단된 지 오래였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두려움만이 연나라 진영을 잠식하고 있었다. 감시를 서던 초병들이 하나둘 쓰러지면서 사기가 바닥을 쳤고 도망을 꿈꾸는 병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군막 안에서는 모용황이 부서진 진영도를 내려다본 채 잔뜩 굳은 얼굴로 숨만 고르고 있었다. 눈앞에 무릎 꿇은 장수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폐하, 군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고 목나 근지의 기습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장수가 힘없이 보고하자 모용황은 울분을 삼키는 듯 헛기침을 내질렀다. 백제 따위가 감히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어떻게 고작 5천의 유격병과 3만 병력으로 연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절규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밖에서 급히 뛰어든 병사가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폐하, 새벽에 목나근지 장군이 다시 기습해 왔습니다. 후방기 뚫렸습니다. 또 기습.
모용황의 손이 떨리자 꽉 쥔 칼자루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크게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놈들 매일 밤 기습이라. 그러나 이번은 또 무언가 다르단 말인가?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서 평야를 가르는 거대한 함성이 어둠을 뚫고 파고들었다. 병사들이 허둥대며 무기를 잡고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진영 가까이로 수천의 백제 병사들이 밀려온 뒤였다. 백제군이 왔다. 저기서 번쩍이는 갑주를 보라. 목나근지다. 연나라 병사들이 놀라 소리치고 그 음성은 곧 공포 어린 메아리가 되어 군막 곳곳으로 퍼졌다. 시커먼 군마를 탄 목나근지는 맨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달려왔다. 밤새 그를 만류할 만한 진영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이 기습은 오늘로 끝나리라. 모두 앞으로 나아가 적을 베어라. 목나근지가 내지르는 한마디에 그의 뒤를 따르던 기병대가 일제히 돌격했다. 우와, 창과 칼이 어둠을 뚫고 날아들었다. 이미 전열이 흐트러진 연나라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패를 들긴 했지만 날렵한 기습을 막아낼 힘도 의지도 없었다. 곳곳에서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고 쓰러진 시체들 위로 불길한 여명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나라 측 일부는 이미 기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번에도 목나근지가 일시적인 교란을 시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병사들은 아직도 그저 또 다른 유격 공격이라 여겨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폐하 목나근지의 기습 부대는 대규모가 아닙니다. 조금만 버틴다면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장수들이 모용황에게 다급히 보고했으나 모용황의 마음은 이미 아슬아슬했다. 허나 그도 내심 그렇게만 된다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잠시 뒤 전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적막한 평야 한가운데로부터 엄청난 병력의 검은 물결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들은 더 이상 기습이라 부를 만한 소규모가 아니었다. 대왕이시다. 근초고왕께서 직접 진군하신다. 목나근지의 유격대를 선두로 수만의 백제군이 일제히 전장으로 밀려들었다. 찬란한 아침 해를 등지고 움직이는 그들의 머리 위로는 길고 커다란 백제의 군기가 펄럭였다. 갑옷에 반사된 빛이 성난 파도처럼 일제히 번쩍이며 연나라 진영을 향해 밀려드는 장관이 펼쳐졌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백제군이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저들을 막아라. 연나라 장수들이 급히 지휘봉을 들어 병사들을 독려했으나 이미 병사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더 이상의 저항은 부질없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근초고왕은 말 한 장 위에서 흡사 굶주린 맹수처럼 주변을 휩쓸어 보았다. 그의 황금 투구 아래로는 날카롭게 번뜩이는 눈빛이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새벽의 찬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어도 그는 흔들림 없이 전장을 응시했다. 이를 악문 채 한 손으로 말곶비를 당기고 다른 손에 쥔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백제의 용사들이여, 이제 저들을 모조리 무너뜨려라. 저들의 심장을 꿰뚫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외침은 마치 불꽃이 타오르듯
백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전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렀고 긴 칼과 창의숲처럼 치솟았다. 무수한 무기의 광채가 새벽빛을 반사하며 전장을 휩쓸었고 단숨에 터져나온 함성은 커다란 물결이 되어 연나라 진영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기세였다. 근초고왕은 그 앞장을 스스로 맡았다. 날이 선 칼에 새벽 해가 떨어져 번쩍이자 그의 황금 갑옷이 더욱 찬연한 빛을 내뿜었다. 가슴을 파고드는 전장의 긴장감마저도 그에게는 용맹을 부추기는 연료일 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의 옆구리를 박차며 적진의 중심을 향해 맹렬히 치고 들어갔다. 너희들이 감히 백제를 업신여겼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여명을 뚫고 울려 퍼지는 순간 연나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근초고왕의 칼날이 크게 휘둘러지자 엉성하게 내민 창들은 단칼에 베어나갔다. 크악! 울부짖는 적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왕의 말발굽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그는 전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날아드는 창끝은 몸을 기민하게 뒤틀어 피하고 슬쩍 비껴낸 뒤 순식간에 칼을 내리쳐 적의 무장을 부수었다. 연나라 장수들의 강한 방패도 황금 갑옷에 서린 기세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것 없었다. 그가 노려본 이들은 가슴을 꿰뚫리거나 어깨를 베어 피범벅이 된 채 비명을 질렀다. 병사들은 사기가 꺾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백제군의 파상 공세는 그들의 퇴로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호위하던 백제 정예병들은 근초고왕의 분노에 호응하듯 전장을 질주했다. 그들 역시 번쩍이는 갑주를 갖추고 예리한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진정한 위험은 그들의 눈빛 속 왕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뿜어져 나왔다. 우리가 왕의 칼날이다. 병사들의 고함이 터져나오자 날카로운 검과 창이 전장 이곳저곳에서 휘둘러졌다. 마치 왕을 호위하는 맹수의 무리처럼 근초고왕이 지나간 곳마다 쏟아진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가며 연나라 병사들을 쓸어내렸다. 근초고왕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말을 세차게 몰았다. 눈앞에 보이는 연나라 지휘관이나 장수급 무장들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듯 말의 방향을 그들 쪽으로 곧게 틀었다. 창을 길게 뻗어보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적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황금 갑옷에 묻은 핏물 따위 개의치 않은 채 언뜻언뜻 내려치는 칼로 적들의 방패를 깨부수었다. 저길 봐. 근초고왕이다. 어딘가에서 날아든 절규가 들렸지만 그 외침에 동요하는 이는 이미 극소수였다. 대다수의 적들은 왕을 피해 도망치거나 시선을 돌렸으나 그조차도 백제 정예병들의 협공에 걸려드는 순간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쓰러질 뿐이었다. 우악! 연나라 병사들이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근초고왕은 다시 한번 전장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갑옷과 투구가 일으키는 섬광은 아침에 햇살을 머금어 더욱 눈부셨고 그가 방패를 들어 치켜든 채 돌진하는 모습은 곱비 풀린 폭풍 우에 맞설 기세였다. 이윽고 근초고왕과 정예병의 협공을 견디다 못한 연나라의 지휘관급 인물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왕의 칼끝이 서리발처럼 닿는 곳마다 선혈이 튀며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투구가 반파된 채 쓰러진 장수, 가슴을 꿰뚫린 채 뒤로 넘어가는 기병,
방패를 떨어뜨린 채 엎어진 보병. 모두가 근초고왕의 추진력과 백제군의 맹렬한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져 갔다. 혈로가 열리고 백제군의 함성이 한층 높아질 때마다 근초고왕은 마치 고조되는 전장의 음악에 맞춰 태연히 고삐를 잡고 칼을 휘둘렀다. 병사들의 두려움과 비명은 이내 백제라는 이름 앞에 한낮 바람소리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몸이 기울 정도의 거친 돌격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오는 모든 위험을 칼로 베거나 말의 움직임으로 비껴냈다. 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듯 그 기세 앞에 연나라 진영은 잠시의 숨 쉴 틈조차 없었다. 결국 전열이 무너지고 사방에서 피가 튀는 광경 가운데 근초고왕과 정예병들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미 적들의 중심부는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방패와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메웠다. 쓰러지는 연나라 병사들 틈에서 피어오르는 먼지와 비명소리가 혼재한 가운데서도 근초고왕의 모습만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나아가라. 백제의 이름을 저들에게 각인시켜라. 왕의 당당한 음성에 백제군은 더욱 거세게 부딪혔다. 곧 온 장막이 무너지고 연나라의 깃발은 뒤엉켜 땅에 떨어졌으며 성난 파도처럼 몰려드는 백제군을 막아낼 장수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근초고왕의 칼날이 전장을 가르는 순간순간이 이어질수록 적의 희망과 저항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가 지나가는 길 뒤편으로는 승전의 함성이 물결처럼 펼쳐졌고 황금빛 갑옷은 마치 전장에 군림하는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듯 굳건히 빛났다. 밤의 어둠과 새벽의 공포를 일거에 몰아낸 장면은 역사의 한 장을 피로써 새기는 위대한 시간이 되었다. 결국 전투가 종결될 무렵 근초고왕의 품에서 뿜어져 나온 살기와 용맹은 오직 왕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곧 백제의 영광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초고왕의 사자와 같은 용맹이었음을 전장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다. 막아라. 저들을 막아라. 모용황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에게 호응할 병사들은 이미 투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맞서려 달려드는 장수들도 근초고왕의 번뜩이는 칼날에 목숨을 잃고 쓰러졌다. 칼에 베어 나가떨어진 장수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자 근초고왕이 다시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주위를 휘둘렀다. 그 모습에 주춤거리던 연나라 병사들은 도망치듯 흩어졌다. 목나근지가 이끄는 기병대 역시 다른 방면에서 적들의 퇴로를 봉쇄하며 파고들었다. 아, 길이 막혔다. 돌파해야 한다.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사방에서 포위하듯 압박해오는 백제군 앞에서 이제 연나라 진영은 앞도 뒤도 없는 궁지에 몰렸다. 끊임없이 칼과 창이 날아들어오고 방패를 세우는 병사들도 곧장 허리를 베이거나 옆구리를 찔려 쓰러졌다. 구슬프도록 처절한 비명이 번져가는 가운데 군막과 보급품마저 불길에 휩싸였다. 이미 곳곳에 시체가 나뒹굴고 피가 진흙탕 물처럼 튀어올랐다.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에 떨던 연나라 병사들은 이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이리저리 달아날 길을 찾을 뿐이었다. 이 거대한 혼돈에 이된 근초고왕은 오직 전진만을 명령했다. 막사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수레와 마차가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도망치는 병사들까지 뒤섞여 참혹한 아수라장 속에서 싸움은 마지막으로 치달았다. 더 이상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 도망쳐라. 연나라 병사들의 통곡에 가까운 절규가 터져 나왔으나 백제군은 전혀 봐주지 않았다. 근초고왕이 칼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감히 백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죄를 이 대지에 쓰러져 갚아라. 그가 선두에 선 기병대가 다시 한번 질주하면서 남아있던 연나라 부대의 중심을 박살냈다. 그리고 뒤이어 달려온 보병대가 빠져나가려 몸부림치는 적들을 포위망 속에 가둬버렸다. 분노에 찬 싸움은 이미 일방적인 학살로 변질되고 말았다. 연나라 장수 몇몇이 간신히 모용황의 곁에 모였지만 그조차도 이제 손쓰기가 늦었다. 폐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철수하시지 않으면. 장수가 눈물로 호소했으나 모용황은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군막에는 언젠가 당당했던 연나라의 깃발만이 초라하게 떨어져 바람에 나부꼈다.